자, 여의도에 네. 7월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태풍은커녕 완전히 미풍. 네. 뭐 존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난풍 아니에요? 난풍? 난풍, 난기류. 아, 난기류. 난기류에 쌓여 터뷸런스인데요. 근데 6월에 그 세비 받아갔습니까? 받았죠. 아유, 모항이 다 있다고. 받아갔죠. 아유. 5월에도 받아갔고요. 그래? 4월에도 받아갔고요. 오. 세비는 밀리지가 않는다는 아이고, 점. 세상에. 절대로 밀림 없이 예, 나간다는 점. 예. 아, 그래요. 이제는 뭐 7월 국회가 열린다고 났는데 이건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문에 예. 열려야만 되죠. 지난주에 한 번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매일 기사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본격 협상. 예. 그러나 진도는 나가지 않는 예. 매우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요. 예.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7월 17일 재헌절이잖아요. 네. 최소한 재헌절에는 재헌절 기념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재헌절 기념식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분이 있으니 삼부 요인. 바로 산부인 요인 중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있어야 돼요. 예. 그 전에 국회의장을 뽑아야 돼요. 만약에 7월 17일 날 국회의장 없는 재헌절 기념식을 한다고 하면 국민적 비판이 아마 도를 넘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장부터 선출하면 안 됩니까? 뭐 문희상 지금 후보를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세트 플레이예요. 그래서 맞아요. 의장, 부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다 같이 한꺼번에 풀어야지 안 그러면 원구성 협상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소수화되고 TK 지역당으로 이렇게 됐지만 국회의석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113석이나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정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 안에서는 또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상임위 배분해서 본인들의 몫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야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예, 예. 생각이 다르게. 예. 그래서 지금 원 구성이 뭐 제가 보기에는 월대 8대 7대 2대 1의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상임위원장이. 네, 근데 예. 이제 여기서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합쳐서 평화와 정의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스무석. 여기서 네. 딱스무석.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각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달라.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예. 밀린 사람들도 많고 네. 이번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나눠지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굉장히 내부에서 골치가 아플 텐데 예. 지금 국회 안에서 제일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개혁입법 동맹, 개혁입법 연대 뭐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개혁 정책들에 대해서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그 발목을 잡은 핵심이 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없이도 혹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과거 탄핵 전국 때처럼 이탈해서 개혁 입법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을 모으자. 그래서 180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그렇죠. 있어야만 그렇죠.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동력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 야당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전 대표 이제 이 두 분이 깃발 들고 이제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른미래당인데요. 바른미래당 설득 가능하다. 박지원 전 대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구성에서 상당히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예, 예. 실제로 내부가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다만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있어요. 삼선의 예. 중진인데. 남양주가 그렇죠. 지역인 거 예. 그렇죠? 예. 솔로몬 연합을 하자. 그러니까 그 당의 색깔 파랑, 녹색, 노랑. 이 솔로몬 제도 색깔인데 일종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차원의 솔로몬 연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이밍만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전 네이밍을 지난주에 잘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났던 게 네. 오늘은 상견례만 하고 내일부터 실무 접촉. 뭐 이 기사 나오고 다음 날은 실무 접촉 탐색전으로 끝나.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너무 화가 나서 네. 이 300명 의원들 얼굴 뻔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상견례를 해요. 상견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상견례지. 네. 그 탐색전을 뭐 해요? 지금 국민들은 서로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수학 공식이 아니라 산수잖아요. 이 상임위 이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한다. 예. 그 안에 뭐 지금 제1야당이 원하는 건 운영위와 법사위는 우리가 갖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인지 우리가 또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마치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늘은 상견례, 오늘은 탐색전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면서 6월을
후떡 지금 지나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 분노감을 국회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분노 게이지가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준이에요. 지금 네. 뭐 진짜 화가 폭발할 지경인데 이번 주에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제일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180석을 통해서 이 개혁 입법 동맹을 하려고 하느냐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놓고 개파 싸움 벌이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돼갑니까? 자유한국당 여기가 뭐 수습이 돼야 뭐 다음 진도가 그렇죠.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유한국당은 내부가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구성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당 내분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비대위원장을 정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이번 주에 5배에서 6배, 한 5, 6명 정도 정해서 그중에서 이제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친박 비박 계속 갈라져서 싸우고 있거든요. 아예 9월쯤 전당대회를 하자. 그리고 1년짜리 당대표를 뽑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머리 뜯고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공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를 뽑아 놓으면 이 사람이 공천권 행사를 하게 되니까 마음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예. 친박 비박, 이 비박이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친박 쪽에서 또 가져가면 비박은 또 당도 엉망된다. 이 서로 막 머리 뜯고 싸우는 거죠. 또 1년 뒤에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을 유예하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전당대회를 세게 해서 당대표를 정하자라고 친박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총선에 임박해서야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는 그 가운데 계속 찌그럭버그럭 뭐 이런데 아마도 이번 주에 취재를 종합해 보면 그 김병준 국민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교수입니다. 예, 명예교수. 예. 그리고 이분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 로 논의가 됐었던 바가 이선 있죠. 퇴진의 예, 이제 전제로. 그렇지만 뭐 인준 청문회도 제대로 못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사실상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당내에서 그렇게 그 세게 이분 좋다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은근히 미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2020년에 국민들이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 잊혀진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정말 토양을 바꿔서 새로운 진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노력이 요구되는데 과거의 남원정 시절만큼의 개혁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김병준 교수는 정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냥 정책통이에요. 정책통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정책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쨌든 정치의 영역에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라고 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그 자유한국당 안에 중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 국면에서 김종인 씨가 와도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2016년 상황에는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힘을 잔뜩 실어줬거든요. 그렇죠. 전권을 그렇죠. 위임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천권까지. 네. 그런데 지금은 뭐 공천 시즌도 아니고 말이죠. 또 전권을 밀어줄 그런 인물도 마땅치 않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김병준 교수가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누가 와도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양대 세력이 누군가 모셔오는데 저쪽하고 친하다 그러면 이쪽이 반대하는 그렇죠. 거고 이쪽과 예. 친하다고 생각되면 저쪽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가 얘기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거 하나가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금 비대위원회 안 자체가 혁신 싫다. 비대위. 그렇죠. 왜냐하면 113명의 의원들을 하나하나 시험대에 올리겠다는 건데 예. 이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유한국당 전 의원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시끄럽지가 않다고 내부는 편안하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별로 다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고보조금 100억이잖아요. 그리고 원내 의석이 113석이고 실제 한 2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전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 당대표 하고 일단 당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예. 조용해지고 좀 정리가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국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놀라운 국민이 인식이죠. 그렇죠. 굉장히 아니 놀라운 게 아니라 늘 그랬기 때문에
때문에 네. 별로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분들은 국회에 가면 자기 맘대로 해요. 그러고 이제 공천을 주는 공천권자에게만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17년 대선은 아직 안 끝났다. 2020년에 총선에서 국회의석을 바꿔야 그때 제대로 된 촛불혁명의 완수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8월 5일입니다. 25일이죠. 네. 토요일 날. 네. 예. 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네. 대한 그런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네. 있는데. 여론조사상. 예. 자, 김부겸 한 번 장관. 했어요, 여론조사. 네. 김부겸 장관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어제 올렸어요. 네.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빠르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 거냐 사인을 행간의 줘야 의미가 한다. 뭐냐 그래서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미는 후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되겠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적합한 정치 행태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몇몇 보수 언론에는 뭐 친문에서 뭐 김부겸에 대한 비판이 그렇죠. 커지고 있다 이런 비판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바로 그 중앙일보 전에 인터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한겨레에서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1위를 김부겸 장관이 한 거예요. 2위가 박영선 의원이고 예. 이렇게 쭉 되니까 이 조사 이후에 바로 이어진 인터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김부겸 장관의 속내는 뭔가 정말 하고 싶다는 거죠 당대표가. 그래요. 예, 실제로는 굉장히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실제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그만두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한 적이 있냐 본인의 당대표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취재를 했더니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장을 제가 당대표 출마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 김부겸 장관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인터뷰를 왜 했냐라는 논란이 있을 무렵에 어제 페이스북에 본인의 불차림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밀린 사람들도 많고 이번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나눠지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굉장히 내부에서 골치가 아플 텐데 지금 국회 안에서 제일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개혁입법 동맹, 개혁입법 연대 뭐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개혁 정책들에 대해서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그 발목을 잡은 핵심이 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없이도 혹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과거 탄핵 전국 때처럼 이탈해서 개혁 입법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을 모으자. 그래서 180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있어야만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력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 야당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전 대표 이제 이 두 분이 깃발 들고 이제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중요한 재헌절 기념식을 한다고 하면 국민적 비판이 아마 도를 넘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장부터 선출하면 안 됩니까? 뭐 문희상 지금 후보를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세트 플레이예요. 그래서 의장, 부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다 같이 한꺼번에 풀어야지 안 그러면 원구성 협상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소수화되고 TK 지역당으로 이렇게
됐지만 국회의석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113석이나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정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 안에서는 또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상임위 배분해서 본인들의 몫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야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예, 예. 생각이 다르게. 예. 그래서 지금 원 구성이 뭐 제가 보기에는 월대 8대 7대 2대 1의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상임위원장이. 네, 근데 예. 이제 여기서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합쳐서 평화와 정의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20석. 여기서 예, 네. 딱 20석.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마치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늘은 상견례, 오늘은 탐색전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면서 6월을 후떡 지금 지나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 분노감을 국회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분노 게이지가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준이에요. 지금 네. 뭐 진짜 화가 폭발할 지경인데 이번 주에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제일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180석을 통해서 이 개혁입법 동맹을 하려고 하느냐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놓고 개파 싸움 벌이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돼갑니까? 자유한국당 여기가 뭐 수습이 돼야 뭐 다음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유한국당은 내부가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구성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당 내분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비대위원장을 정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이번 주에 5배에서 6배, 한 5, 6명 정도 정해서 그중에서 이제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포인트는 바른미래당인데요. 바른미래당 설득 가능하다. 박지원 전 대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구성에서 상당히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예, 예. 실제로 내부가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다만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있어요. 삼선의 예. 중진인데. 남양주가 그렇죠. 지역인 거 예. 그렇죠? 예. 솔로몬 연합을 하자. 그러니까 그 당의 색깔 파랑, 녹색, 노랑. 이 솔로몬 제도 색깔인데 일종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차원의 솔로몬 연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이밍만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전 네이밍을 지난주에 잘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났던 게 네. 오늘은 상견례만 하고 내일부터 실무 접촉. 뭐 이 기사 나고 다음 날은 실무 접촉 탐색전으로 끝나.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너무 화가 나서 네. 이 300명 의원들 얼굴 뻔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상견례를 해요. 상견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상견례지. 네. 탐색전을 뭐 해요? 지금 국민들은 서로 원하는 게 뭔지 뻔히 하는데. 그래서 네. 이게 어려운 수학 공식이 아니라 산수잖아요. 네. 이 상임위 이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한다. 예. 그 안에 뭐 지금 제1야당이 원하는 건 운영위와 법사위는 우리가 갖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인지 우리가 또 아는 거. 자, 여의도에 네. 7월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태풍은커녕 완전히 미풍. 예. 뭐 존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난풍 아니에요? 난풍? 난풍, 난기류. 아, 난기류. 난기류. 난기류에 쌓여 있고. 터뷸런스인데요. 근데 6월에 그 세비 받아갔습니까? 받았죠. 아유, 모항이 다 있다고. 받아갔죠. 아유. 5월에도 받아갔고요. 그래요? 4월에도 받아갔고요. 오. 세비는 밀리지가 않는다는 아이고, 점. 예, 세상에. 절대로 밀림 없이 예, 나간다는 예, 점. 예, 예. 아, 그래요. 이제는 뭐 7월 국회가 열린다고 났는데 이건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문에 예. 열려야만 되죠. 지난주에 한 번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매일 기사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본격 협상. 예. 그러나 진도는 나가지 않는 네. 매우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요. 예.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7월 17일 재헌절이잖아요. 네. 최소한 재헌절에는 재헌절 기념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재헌절 기념식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분이 있으니 삼부 요인. 바로 요인 중에 국회의장이 있어야 국회의장. 돼요. 예. 그 전에 국회의장을 뽑아야 돼요. 만약에 7월 17일 날 국회의장 없는